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보안 관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보안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이죠. 네트워크 관련한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이론, 여러분 네트워크 이론, 장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되게 여러 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보안 실무에서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점검하는 그런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옆에 이제 그림을 좀 비슷한 그림을 둔 건데요.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랜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그다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다 배워서 알 거고요. 이 여러분들 용어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우리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통신망이라고 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RD는 여러분들은 요즘 잘 안 쓸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적외선 통신 방식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블루투스로 거의 근거리 통신들은 거의 다 이걸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선 네트워크가 요즘에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들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무선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회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다양한 접근법들이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IP에 대한 거 배우셨잖아요. IP 얘기할 때 IP 버전 4 얘기하죠. 버전 4, 그다음에 버전 6가 나왔다고 배우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 6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죠. 인터넷 버전 4, IP 버전 4가 주소 고갈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버전 6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버전 6를 우리가 네트워크 수업에서 그렇게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핸들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곧 버전 6로 되고 넘어오게 되고 여러분들 같은 네트워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관리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주요하게 다루면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점이 되는 이 장비의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덕분에 우리가 IP 버전 4를 가지고도 지금 상당한 부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 있고요. 자, 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구축한 랜도 일종의 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집에는 인터넷 들어오고요. 인터넷 들어오는 기점이 있고 PC 한 대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좀 무색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집들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잖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아빠 노트북도 있고 누나 노트북도 있고 형 노트북도 있고 엄마나 나는 데스크탑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까지
스마트폰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물론 스마트폰이 바로 통신사 연결되다면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서요. 가까운 지역, 가까운 빌딩 안에 일정한 공간 안에 형성되는 걸 랜이라고 하는 거고, 이 랜들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연결되어진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또는 형태가 다른 네트워크가 묶여졌을 때 우리는 그걸 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느끼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정 도시 안에 네트워크들이 묶였을 때 우리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랜의 그림 모양과 여기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왜 다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것 같고요.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일정 공간에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더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토큰링.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개념적으로는 보셨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FDDI 그러면 첫 글자가 파이버, 광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광통신을 백본으로 해서 구성되어진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고요. 거의 다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 뭐 대학에 들어온 인터넷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의 구성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더넷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더넷이 변형되는 형태, 발전되는 형태, 뭐 베스트 이더넷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 보시면 이더 또는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다르게 읽으면 뭐라고 읽죠? 읽어보세요. 이건 뭐 신고, 넷 이렇게 될 거고, 이건 either, 있어 또는 에테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는 뭐 옛날에 해봤자 몇십 년 전인데, 그죠? 뭐 그때는요, 뭐 우주 공간이 에테르로 채워졌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인해서 우주 전체가 묶여지는 이런 개념들을 상상을 하고요. 그 에테르라는 단어와 네트워크가 합해져서 이더넷이라는 이런 장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우리 토폴로지라는 단어 네트워크 시간에 이제 등장하죠. IT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같으면 이 단어를 위상이라는 단어로 먼저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위상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좀 느낌 팍 안 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위상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의 야구부의 위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느낌 얘기할 때 위상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네트워크 위상 이렇게 나오니까 좀 낯설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함수 나오는 것처럼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영문으로 보면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토폴로지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요즘 기본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이 뭐 스타형, 버스형, 링형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련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해봤을 거 같냐면 스타형을 가장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에다가 뭘 둬요? 중앙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스위치 내지는 허브, 여러분들 집 같으면 아까 얘기했었던 AP 이런 게 중앙에 오죠. 그리고 이 중앙에 온 스위치와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연결할 때 물론 유무선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보통 이때 사용을 하는 게 UTP 케이블을 쓰죠. RJ45 포트를 만들고 그 포트를 연결하고 포트가 아니라 잭을 연결하다 그런 게 맞겠죠. 잭을 연결하고 연결을 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방식을 썼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죠. 좋은 점은 뭐 나쁜 점 먼저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중앙에 있는 장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가장 그 이해가 편하시냐면, 어떤 사무실이나 또는 학교 교실 생각하셔도 돼요. 교실에 보면 허브 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브 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책상들이 좀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에는 이제 기기들이 놓여 있을 텐데, 뭐 PC 놓여 있다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계, 또 여기까지 가는 기계, 이 기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을 일일이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실제로 다수의 케이블들이 일시에 이 허브 쪽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빠지게 되면 그 케이블의 묶음이 상당히 두껍겠죠. 그리고 원거리로 갈수록 가까운 거리 꽂히고 그 다음 원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원거리로 가면 두께는 좀 얇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줄어드니까 이제 두께가 얇아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케이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어떤 여기에 놓여 있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고장이 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PC가 고장이 나면 다른 네트워크에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앙에 있는 허브가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 단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거를 부를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요게 이제 싱글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싱글 포인트 그러면 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개에 의해서 전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싱글 포인트라고 그러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죠. 가운데 일종의 소규모의 백번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이 지나가고요. 그 케이블에 노드, 다시 얘기해서 기기들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요 부분에 T 커넥터라고 하는 연결자가 존재를 하죠. 이렇게 생긴 쇠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기계가 연결되어지고 이 T 커넥터의 이 부분에 동축 케이블들이 연결되어집니다. 동축 케이블이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르시면은 텔레비전 집에 텔레비전에 옛날에 요즘 거의 안 씁니다만 연결하는 그 동그란 케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동축 케이블들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의 끝단에는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연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만약에 이게 마지막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 케이블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쇠로 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한번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얘는 여기 있는 디바이스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허브로부터 이렇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까지 이 PC에 케이블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PC로부터 다시 이 바로 옆에 있는 공까지 케이블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블 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UTP로 연결하는 스타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연결해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얘를 했어요. 얘가 네트워크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이에 옆에 다른 PC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케이블을 만들어서 꽂아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구성된 거에는. 하지만 버스형을 구성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 기계가 이 노드가 새로 들어온 거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T 커넥터를 놓고 이 기계를 꽂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주 작게라도 물론 이제 미리 이게 구축이 되다면 이긴 다르죠. 바로 꽂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아주 작게라도 네트워크 전체에 네트워크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에 꽂는 양단의 마지막에 꽂는 이 터미네이터만 잘못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T 커넥터라고 하는 애만 케이블하고 살짝 잘못 물려 있어도 전체 네트워크가 안 돼요.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은 노드가 걸려 있는 초창기 버스 구조에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 가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점검을 해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점검하는 방식은요. 요즘에 스타형은 보시면은 허브 불만 봐도 어느 부분이 어떤 노드가 연결이 안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그게 안 돼요. 버스 구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결정을 해. 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시작할 건지 오른쪽부터 시작할 건지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터미네이터 여기를 막아가면서 노드들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갑니다. 근데 교수님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0m 기계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개의 디바이스 바로 전 요 기계의 이 T 커넥터 쪽의 케이블이 육안으로 보면 별 상관이 없는데 살짝 풀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살짝 풀렸다는 표현을 실제 T 커넥터하고 동축 케이블이 연결된 걸 실제로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반바퀴나 이 정도 돌아가서도 걸린 상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오른쪽부터 점검을 해갔더라면 단박에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정말 200몇 대의 기기를 전부 점검해서 거꾸로 점검하면서 정말 책상 및 연구실 실습실 책상 밑을 이렇게 거의 긴다고 얘기하죠. 기면서 점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때 가장 많이 사용된 그랬잖아요. 네. 가장 처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그러니까 랜을 구성한 거죠. 처음에 랜을 구성했던 방식이 교수님 경험으로도 이 버스형을 가지고 구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디로 옮겨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허브라는 장비, 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허브,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비가 전에는 다양하게 나눠졌었어요. 만약에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리피터라는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버스형을 하면 특별한 장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케이블하고 커넥터들을 연결하면 되어져서요. 그래서 쉽게 네트워크를 굴릴 수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형 가보면요. 링형은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토큰이라는 애가 이 백본이 링처럼 돼 있잖아요. 반지처럼. 그래서 이거를 순환하면서 각 노드들 주는 데이터들을 실어가지고, 전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전송 지연 시간이 상당히 길다. 모든 노드를 고쳐가면서 이렇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노드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버스형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안. 이 버스형에서는 노드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노드 자체가 죽으면 PC만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T 커넥터나 케이블이 연결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링은 노드 자체가 문제가 생겨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그러니까 메쉬형,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형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요, 이 버스형하고 그다음에 스타형을 연결할 수도 있죠. 가운데 버스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스타형을 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보시자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영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토폴로지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이게 왜 스타형이냐 이거지. 스타형은 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스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별 모양. 요걸 이제 다시 덧씌워서 우리가 그려보면 요렇게 불가사리처럼 요렇게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그리면 스타가 아닌데, 근데 바로 토폴로지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토폴로지는요, 길이, 그러니까 실제 길이라든가 거리, 부피감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따진 것을 우리가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토폴로지 개념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얼굴 생김은 다 똑같아요. 코 한 개, 눈 두 개, 눈썹 두 개, 입술, 입 한 개, 귀 두 개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럼 토폴로지 입장에서 이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토폴로지 말고 이제 다른 말 있겠지. 다른 말은 몰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뜻이 몰폴로지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폴로지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구성품 코 하나, 눈 두 개, 눈썹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달렸는데 누구는 좀 더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좀 덜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길이와 실질적인 어떤 위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입장을 우리가 몰폴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폴로지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셨죠? 하면 네트워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군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렌은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 가장 많이 구축되는 형태가 이더넷 형태로 된다라 그랬고, 아까 보셨던 앞에서 얘기했던 버스형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스타형 UTP 케이블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단어는 친숙해져야 되죠. 이렇게 이더넷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베이스 T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속도룸이에요. 10, 그러니까 10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 T, 그러면 T는 트위스트 페어,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얘기를 해요. UTP 케이블로 연결된 걸. 여기 뭐 카테고리 3, 카테고리 5, 뭐 이런 것은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 전송 매체, UTP 케이블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전송 속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얘기를 하죠. 케이블들도 받쳐줘야 되죠, 전송 매체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100 베이스 오면요, 뭐 우리가 읽기 애매하죠. 이건 10 할 때는 영어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100 하면은 100 베이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막 혼용해서 쓰죠. 전문 영역에서도요. 100 베이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옆에 있는 표기들을 보시면서 대충 어떤 거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요즘은 기 같다는 얘기할 때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00 베이스 가면 이제 기가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다, 이더넷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 뭐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옛날에는 이게 외울 게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다 외우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읽는 형태만 알아두시라고, 워낙에 기술 계속도 발전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것들로 뭐 대체되고 있어서요. 참고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10 베이스 2가 있었어요. 여긴 지금 안 그려져 있네요. 안 써져 있네요. 10 베이스 2 그러면 이 10 베이스 2가 뭐냐면 10메가죠. 그리고 2가 아까 동축이 있었잖아요. 이더넷 형태 동축 케이블 얘기할 때 10 베이스 2라고 불렀습니다. 10 베이스 2, 그다음에 10 베이스 T 그러면 이건 트위스트 페어,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 가보면 중간 정도 크기 구매 네트워크이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 케이블 인터넷이 뭐 존재를 한다라고 그랬고, 요즘 집주마다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가 주로 이제 뭐 케이블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케이블 하면 뒤에 따라야 되는 단어가 본래는 케이블 뭐죠? 케이블 TV죠. 아세요? 네.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케이블 TV가 지금 우리들 집에 거의 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타고 또 인터넷까지 연결하는 그런 개념들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화선을 타고 인터넷이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기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요, 집과 집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 한 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 농장이 크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참 날려가면 또 집이 있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예전에는 이제 본래 방송하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방송국에서 많은 무선 장비를 달고 이런 집들에게 이제 전파를 발사하죠.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이렇게 쏴줄 텐데요. 근데 이 무선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몇 집 되지도 않는데 이런 집들의 방송을 하려고 방송국의 장비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직접 그냥 케이블을 들고요. 그냥 이렇게 이 집과 이 집을 연결하고요. 방송국과 이 집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케이블 깔아버리는 게 이 무선 방송국을 구축하는 거보다 가격이 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생겨요. 무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뭐 MBC를 만들고 KBS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케이블로 연결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조그만 방송들, 동네 방송국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석 같은 데 보면 지가 그 조그만 앰프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이크 하나 놓고 거기서 막 떠들고 놀아 음악 틀어주고 뭐 그걸 다 이 선에 쏠 수만 있으면 선에 연결만 돼 있으면 뭐 채널 만들어 가지고 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역 방송, 지역 음악 방송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케이블 방송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TV 방송 채널들이 쌓이면 케이블 TV가 된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음악 방송 같은 걸로 들어오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을 들이고 많은 케이블 TV 이제 채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지 그 케이블 TV를 볼 수 있었고 음악 방송을 볼 수 있었다고요 한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르게 이제 이 네트워크는 다 깔렸고 케이블 TV망 깔렸고 이걸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다른 부가가치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케이블 인터넷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형태 많이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셋탑박스 조그만 옛날에 셋탑박스도 비디오 기기만 했는데 지금은 되게 작아졌죠. 그 셋탑박스를 달고 그 망을 통해서 TV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웬은 굉장히 넓은 거리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뭐 모두 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랜은 대표적으로 어떤 조직이 필요에 의해서 일정 공간에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이거는 국가나 그 이상의 조직들이 정책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의 KT죠. 옛날에는 우리 뭐 전신전하고 이렇게 불렀던 지금의 KT가 우리 그 보도블록이나 차도 옆에 또는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전신주를 세워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통신 케이블들 연결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는 전화선을 구축하게 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PSTN망이라고 하죠. 전화망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 PSTN망이 점점 디지털화돼 가죠. 그래서 이제 그게
PSDN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쓰고 있는 거.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PSDN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망들을 구축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게 좋을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 서울이야. 뭐 여기 부산이야. 뭐 국민은행이라고 할까요?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하고 부산에 있는 국민은행을 연결을 해. 이 선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전용선, 다시 해서 KT가 이 선을 구축을 해놨어, 전국에. KT에게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연결하는데 얼마면 우리만 쓸 수 있는 선을 줄 거야. 그럼 뭐 한 달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KT에게 3천만 원 주면 KT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전국에 다 깔아놨으니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행만 쓰는 거지, 이 선에 다른 사람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안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SI 7레이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OSI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파생이 되어진 거죠. 이 말 정말 이상해요. 개방형이다.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이 이제 인터커넥션이고요. 개방형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오픈이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픈,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오픈 그런 뭐야? 열다. 열린 시스템 상호 연결 이런 형태가 되거든. 한자를 써가지고 개방, 열었다. 대표적으로 오픈 마인드 그러잖아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린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방형 마음 이렇게 안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열려 있다, 시스템들이 열려 있다는 건 접속이 좀 편하게 돼 있다, 접속이 가능하다고 맞춰져 있다, 다른 시스템과. 그러면 이게 이런 말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단어는 여러분들 딱 쓰면 이 말이 바로 떠오를 거지만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 이렇게 하잖아요. 규격을 맞춰 놓은 거.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스탠다드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네트워크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별로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막 만들죠. 그래 가면서 먼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표준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면서 된 것 같아요. 그 표준 시스템과는 상호는 표준 시스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개방형이란 말이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고 썩 와닿는 얘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해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상의 별것을 다 표준화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ISO라고 하죠. 이 ISO에서 그러니까 뭘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가 1cm니 도대체, 뭐가 1cm야, 뭐가 1m야, 뭐가 1g이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새로 나온 기준들을 정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막 회사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벤더라고 해야지. 벤더별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니까 되게 오래됐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 통신하는 방법을 7단계로 나누면 그랬는데, 무엇을 통신하는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7단계로 나눴어? 그러면 뒤에 나오겠죠.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랫단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까지 통신하는 절차를 7단계로 쪼갠 거죠. 그죠? 쪼개가지고 통신하는 걸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84년에 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모든 걸 다 끝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븐 레이어의 중간쯤에 있는 세션 레이어라고 있죠. 그런 세션 레이어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요, 90년대 말에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표준들이 뭐 어차피 어떤 기준서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볼륨, 그러니까 뭐 책장 몇 개 정도 차지하는 그런 볼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84년 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틀을 정해놓고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90년대 후반 뭐 이런 데까지 만들어진 그런 레이어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추가되고 변화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뭐 애우세요 우리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게끔 하는 게 피지컬 레이어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7개 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송신 측이네요, 그렇죠? 송신 측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게 수신 측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통해 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채널이 되는 거죠. 이게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좀 배우셨던 거죠. 각각의 계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우셨던 얘기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